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들어 두 차례 시행한 엔진 연소 시험의 자료와 기술이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수직형 로켓 엔진 시험대에서 두 차례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한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연이어 최첨단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은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 첩보위성 등 정찰 자산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산실인 평양 산음동 일대를 비롯해 동창리 인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두 차례 엔진 연소 시험은 신형 다단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다단 로켓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활용할지 또는 정찰위성 발사용으로 쏠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 시험과 관련해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에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총참모장은 또 다른 전략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전략무기라고 목적을 밝혀 신형 ICBM이나 미군 및 한미연합군의 동태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잇따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화성 14형은 최대 고각 발사 방식으로 2802km까지 올라갔고 933km를 비행했습니다. 역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화성 15형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갔다가 950km를 비행했습니다. 군 당국은 두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ICBM급의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또 ICBM을 개발한다는 관측에 대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ICBM급 미사일의 엔진 성능을 개량해 기술적으로 진전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경험을 바탕으로 ICBM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동창리에서 실시한 엔진 연소 시험에 대해 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신형 ICBM 개발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분간의 시험 시간은 다른 나라 ICBM의 2단 엔진 연소 시간과 비교하면 유사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ICBM의 1단 엔진은 3분에서 5분가량 연소하는데 2단 엔진은 다단 연소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에서 20톤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보다 확실하게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발표했으니 ICBM과 관련된 엔진 실험이면은 틀림없다라면서 여전히 고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단 연소 사이클 액체 엔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북한이 진행한 엔진 연소 시험이 정찰 위성 발사용 대형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강합니다. 두 차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평가한 북한이 ICBM이 아닌 다음 단계로 위성체를 발사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북한이 두 차례 시험에 대해 전략적 지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찰 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로켓 개발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해상도 1m급의 정찰 위성을 충분히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이번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연소 시간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다단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 북한이 2017년과 같이 ICBM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정찰 위성을 발사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 성능을 완성한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발사체를 어떤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
이번 달 중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최종 선택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임박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해 당의 핵심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기로에선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를 연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시점을 대략 24일 전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3일 새로운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한 점을 들며 전원회의는 24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앞서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당 전원회의 날짜가 23일이나 24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당 전원회의를 이단 하순 열고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당 전원회의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번 회의는 도발의 명분을 쌓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말 시한이 거의 다 된 만큼 지난번 핵실험 유예 등 레이드라인 결정을 취소 내지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두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발표한 두 차례의 중대한 실험은 명백히 ICBM 관련 테스트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당 전원회의 결정에 핵실험이나 ICBM 재개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집중 전략 노선을 결정한 만큼 이번 전원회의는 기존의 전략 노선을 폐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초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 새로운 길을 자력갱생의 길, 중러 밀착의 길, 핵무력 강화의 길로 요약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핵무력 강화 수위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새로운 길이 핵능력 고도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핵 평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아니라 핵의 균형을 통한 평화론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역시 파국을 통해서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마지막 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화염과 분노 시절인 2017년 8월 전략군의 관포위 사격 방안을 추진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세워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비참한 운명의 분토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돌연 관망태세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단정히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직은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며 그 선을 넘어가면 북한도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